안녕하세요. 청기눈설TV 최희철 글라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저번이 첫 방송이었는데 좀 느낌은 어떠셨어요? 네, 항상 처음은 설레고 긴장되는데요. 저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수학과 영어의 고등선행의 시작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선행의 시작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클라라 원장님의 영어 경우는 고등과정의 시작의 기준이 어떠한 시점인가요? 네, 선행은 일단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고등 선행학습의 적절한 시기는 학생의 개별 능력이나 목표, 그리고 과목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영어 문법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가 되면 추상적 사고가 조금씩 발달하는 시기라 품사나 문장 구조 같은 기초 문법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문법 이론 30%, 독해나 영작 시 활용 가능한 실용 문법 70% 정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고등 내신이나 수능 영어의 문법 파트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수죠. 조기 시작하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요. 고등 내신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하면 고등학교에서 여타 다른 과목들까지 더해져서 압박감이 크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때는 듣기, 말하기를 강화한 후에 3학년 때 문법 공부를 시작하고 중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문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독해 능력은 최대한 일찍 다양한 분야의 영어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 내신을 위한 선행의 본격적인 타이밍은 중 2, 3학년이지만 그 전까지 기초 사고력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 점을 명심해야겠네요. 어머님들은 자녀분을 불러서 방금 이 부분을 다시 보기를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의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의 경우 선행의 시작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치동에서 제가 2018년도에 수업을 할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현재의 수투 과정 반도 있었듯이 학생들의 진학 희망 학교에 따라 그리고 수학 적응도에 따라 시작도 달라지고 선행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시작의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 중학교 3학년 수학이 다 끝나고 시작한다?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인 부가 과정이 끝나면 그때는 공통수학을 공부해도 됩니다. 제곱근 그리고 인수분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끝나면 그때 선행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장님별로 견해가 좀 다른 듯 합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가능하면 중학교 3학년 심화까지 여러 번 돌린 다음에 공통수학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원장님은 중학교 3학년 심화 과정보다는 두세 번 반복이 끝나면 심화 단계를 하는 것보다는 곧장 공통수학을 시작해서 공통수학의 반복 횟수와 심화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할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심화까지 돌리고 공통수학을 진행하는 것도 잘못된 의견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심화 과정까지 여러 번 돌린 학생은 그만큼 공통수학을 공부할 때 공부 속도라든지 진도도 훨씬 더 빠르고 이해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심화는 결국 1년 뒤에 배울 공통수학의 이론이나 공통수학의 문항을 끌어온 것이기에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을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학생의 마음가짐이나 받아들임의 자세와 고등학교 과정으로서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학생의 마음가짐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중학교 3학년들한테 너희는 중3이 아니라 늘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고등 공부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은 고등과정에 배우는 내용은 좀 더 긴장하면서 학습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둘러 고등과정으로 진입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아이가 이제 수학을 좀 힘들어하거나 바로 고등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걱정과 좌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의 방법이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실은 없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학원에서 3학년 2학기인 수학 나 과정을 끝내고 고등 수학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3학년 1학기인 구가 과정을 끝내고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의 1학기 과정인 7가, 8가, 9가 과정은 수학교육학 분류로는 대수 해석학 파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X, Y 등이 나와서 연립방정식이나 1차, 2차 방정식 그리고 함수 및 그래프를 배우는 과정이 1학기 과정이고 2학기인 나 과정은 넓이, 부피, 평균, 분산, 경우의 수 또는 도형의 성질 등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 과정은 대수와 함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 과정이 끝나면 고등수학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행은 구가 과정이 끝나면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중등과정 구가가 끝나는 시점이 고등수학 선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학생들에 따라서 중등 과정을 1학년 자유학기 때 싹 몰아서 끝내는 학생들이 있고 네. 봉선동은 보통 중2 때 중3 과정을 끝내니까 최소한 중3학년 초기에는 선행을 시작하겠군요. 그럼 1년 전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요즘 1년 전 시작이면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잘 분석하신 것처럼 요즘 중학교 3학년 시작하는 겨울방학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선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시작하면 공통수학 원투에 대한 개념과 심화 전 단계의 문제풀이까지는 가능하고 공통수학의 진정한 심화에 대한 것까지는 힘들 수 있고 대수나 미적분어는 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은 꼭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자녀분의 수학적 기질, 즉 문과냐 이과냐 또는 수학의 학습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춘기냐 아니냐 이거겠죠. 참고로 이제 자녀분의 사춘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어머님의 갱년기입니다. 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자녀분들의 선행이 이제 과학고나 산상고에 지나갈 정도의 레벨까지 해놓으시길 바라죠. 꼭 그 학교에 지나가지 않더라도 일반고를 가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아무튼 정리하면 자녀분들의 선행의 시작은 자녀분들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수학을 더 잘 받아들이면 대수와 미적분원까지는 진행하셔도 된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게 아니면 공통수학 원투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그게 바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영어는 고등영어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 특목고 준비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일반 학생은 중학교 기초를 완벽히 다진 후에 고등 과정을 넘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시작한다고 좋다고는 할 수 없죠. 네, 선행 전에 꼭 체크를 해봐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선행 전에 체크해야 되는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문법은 가정법이나 관계대명사 등 중3 문법으로 고등 영어의 80%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휘는 수능 빈출 3,000 단어 중에 60%는 알고 있어야 고등 독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해의 경우는 중학 교과서 한 지문이 한 5분 안에 해석이 안 된다면 선행보다는 복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럼 학년별 선행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선행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은 중학교 2, 3학년 경우에는 중학 문법을 다지고 기초 어휘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3 여름 정도가 되면 분사구문이나 절, 구 나누기 등 고등 문법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1 전에는 적어도 수능 기출로 실전 감각을 높이고요. 중요한 건 구문 분석과 문맥 추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행은 진도를 빨리 나간다가 아닙니다. 기초 없이 고등 과정을 밀면 붕 뜬 영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시작 시기는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대로 알자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이제 미드를 보면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그것은 추천할 방법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미드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학생들에게 추천할 때는 장단점을 고려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어떤 점이 좀 좋아서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 미드로는 실생활 영어를 접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회화나 슬랭, 억양을 익힐 수 있죠. 게다가 재밌으니까 학습 동기도 높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조심해야 한다고 또 하셨나요? 한편으로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 드라마나 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너무 어려운 대사나 속어, 비격식 표현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또 자막만 읽고 끝나면 실제로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의 레벨에 맞는 콘텐츠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 네. 초급자라면 피너츠 같은 애니메이션이 좋고요. 중급자는 프렌즈나 모던 패밀리 같은 시트콤이 적당해요. 대사가 비교적 쉬우면서도 실용적이거든요. 그리고 고급자는 더 크라운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 드라마도 도전해볼 만하죠. 미드를 보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영어 자막을 켜고 보다가 점점 무자막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거나 짧은 클립을 반복해서 듣기 있죠. 쉐도잉이라고 하죠, 보통. 그걸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유용한 표현을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직접 써보는 것도 좋고요. 그럼 교실에서도 이제 짧은 클립을 보여주면서 분석하고 또 해석해보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렌즈에서 How are you doing? 같은 캐주얼한 표현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표현을 하면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비교해보는 활동도 할 수 있죠.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이에요. 결론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미드만 보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보조 자료를 활용하되 교과서나 수업과 병행하도록 안내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청취력이나 회화 표현을 강조할 때 미드는 유용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영어 단어나 수거를 게을리하는 학생들에게 유일한 좋은 방법이 구타인가요?
물론 아니죠. 네. 교육에서 폭력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대신 창의적인 동기부여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모르는 단어들은 보통 포스트잇에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빼곡히 붙여놓으라고 합니다. 다 외운 단어들은 그때그때 떼어내고 또 잘 안 외워지거나 중요한 단어들을 써서 방안 곳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심지어 방수 포스트잇도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샤워할 때 하나씩 외우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그렇게 집중력과 암기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화장실에 단어장 하나 정도 놔두고 외워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클라라 원장님은 그럼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는 주로 어떻게 시키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단어장을 한 두세 바퀴 정도 도는데요. 아, 일단은 첫 번째 객관식 시험으로 많은 양을 빠르게 암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바퀴부터는 주관식 시험으로 단어의 스펠링까지 완전히 익혀서 서술형 시험을 대비시킵니다. 오늘은 예비 고1 학생들의 선행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어 과목과 사탐, 과탐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이제 과목 원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기눈설TV 최희철 클라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